함수의 극한 센수학 유형별 문제예요. 이게 이제 개념 공부할 때하고 실제 문제 풀 때하고 좀 이렇게 갭이 나는 단어들이 있지. 예를 들면 도함수의 활용 1, 2, 3 이런 데는 그냥 개념서 공부할 때나 그거에 대한 예제 유제 풀 때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유형별 문제 들어가면 왜 내가 안 배운 게 나오지? 왜 이렇게 딴 세상이 펼쳐지지? 하는 단원이 있는데 반해 이 함수의 극한 쪽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개념서랑. 그래서 이제 뭘 신경 쓰면 되냐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 빠른 거하고 정확한 거하고 같은 말이야. 빨리 푸는 게 정확한 거야. 질질질질 느려 쓰는 게 부정확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풀이의 기술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이거 그냥 말로 하고 지나가자. 여기 1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고 2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양쪽에서 온다는 얘기. 손가락을 그 자리에다 대고 양쪽에서 접근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양쪽에서 접근을 시켰을 때 최종 목표 지점이 0과 마이너스 2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2는 2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따라와 보면 여기에는 함수값이 없지만 그건 그냥 불연속인 이유인 거고 극한값은 이 극한이 닿지 않고 접근하는 최대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둘 다 이를 향해 모이고 있다. 따라서 존재하는 거 맞다. 순간 연속과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불포함. 그럼 양쪽 불포함하여 여기와 여기는 지금 한 붓 그리기를 했단 말이야. 그 말은 극한값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연속이란 소리죠. 열린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연속입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이 맞다.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란 소리지. 이게 그림 그리는 훈련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각자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는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숫자를 넣어봤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바꾸도록 해라. 극한값은 여차하면 틀려. 근데 문제는 남들이 다 맞는다는 거야. 극한에 관련해서는. 그럼 남들 다 맞는데 나는 그래프 그까짓 거 살짝 귀찮아서 안 그렸다 틀리면 타격이 크다. 그러니 그려라. 아이고. 근데 저거는 극한값이 없을 수 있는 데가 굵은 데밖에 없겠고요.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에서밖에 없는데 연속성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극한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 어느 쪽에서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좌가 이 둘 중에 좌가 어느 쪽인지 우가 어느 쪽인지를 지금은 되게 확실하게 확고히 알 것 같지만 순간, 정말 한순간 시험 치다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헷갈리지 않자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을 방법을 만들자는 거야. 소중하니까 1.1.2 지금은 대충 내신이니까 한 문제쯤 틀려도 어떻게 해서 수행 만점 받고 끙끙 땡겨가지고 어떻게든 1등급 만들면 된다, 2등급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을 니네가 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입시라는 게 나중에 한번 넣어봐 얘들아. 교과 넣을 때 종합평어가 0.2 차이? 이걸로 그냥 떨어져. 그거 얼마나 받는지 아냐? 그게 따지고 보면 그냥 수학 문제 한 문제야. 에? 물론 매 시험 수학 문제 한 문제지만 수학 문제 한 문제 차이야, 한 문제 차이. 그리고 이제 딱 해서 학종 넣어가지고 붙었어? 최저합 있어? 그러면 그거 이제 국수, 영수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몇 등급 하는데 그거 등급 하나 차이가 몇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한 문제 두 문제야. 정말 등급 하나 차이가 꼭 한 문제 두 문제로 차이 난다고. 원래 되게 절박한 거야 얘들아. 아슬아슬 살얼음판을 걷듯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대충 어마운트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도 훈련에 의해서 빨라질 수 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양쪽 끝을 말해요. 양쪽 끝. 양쪽 끝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점선을 그은 다음 마음으로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2인 선을 이렇게 다 그리는데 그리다 말고 막고 쭉 와서 그리다 말고 막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점박이를 찍은 이유는 등호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위로 볼록에 꼭지점이 4인 2차 함수인데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일까 해서 넣어보면 딱 요 위치인 3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연결되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지금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속도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찍찍찍 이렇게 몇 초 안에 따닥 그려놓고 이 좌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A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요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른 자리 즉 A 이퀄 1 찾아주면 되겠다. 내일 시험에도 반드시 나오겠지. 함수 극한이 들어가니까요. 내일 모의고사에도 반드시 나올 테고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나올 거야. 물론 이게 뭐 그냥 함수를 질문할 수도 있고 합성함수를 질문할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이 나올지 모르니 준비는 해둬야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기 가고자 하는 숫자의 오른쪽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 완전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거 주의 해서 없다 싶으면 손가락이 2개가 움직여야지. 2개가. 그래서 최종 목표 지점 써주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 지점 써주고 1을 향해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거기에 모여있는 값 써주고 이건 2 플러스니까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오른쪽에서 따라 들어와서 마이너스 1이 목표 지점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합치면 0이다. 주로 이제 난이도가 낮은 1, 2, 3, 4, 5, 6, 7 요 반에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낼 테고 난이도를 좀 높이고 싶으면 틀림없이 합성을 시키겠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되게 자신 있을 수 있다니까. 자신 있을 수 있어. 0의 왼쪽 그러니까 0의 왼쪽이니까 여기에서 따라 들어오면 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웬만하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훈련을 해라. 알겠죠? 다음. 이게 이제 난이도를 높이면 이런 문제가 된다고 했죠. 각자 자기들만의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처리하는 요령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모두 주목! 날 봐야지. 자,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나오면 0 플러스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0으로 보내. 0의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보내. 근데 그 그래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0을 향해서 진우야 위를 향해서 0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0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거야. 0 플러스. 그 다음에 이 0 플러스를 G에다가 다시 적용하는데 하필이면 다항함수네. 이럴 때는 LI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되게 열심히 F가 1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플러스로 가. 이게 마이너스 1의 플러스로 가. 되게 열심히 이렇게 내부를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놨는데, 정작 그 값을 대응하는 대상함수가 다항함수일 때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왜냐? 다항함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0 플러스건 0 마이너스건 0이건 그냥 0을 집어넣은 것과 동일한 값을 내놓습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1 플러스를 넣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넣든 상관없어. 그냥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것과 동일한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고 정작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작업 안쪽에 있는 함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작업이 필요한 문제는 이런 거지. F도 끊어지고 G도 끊어지고 F도 끊어지고 G도 끊어지고 자, 요거부터 처리해보자, 일단. 1 플러스
x가 1 플러스 그 대상이 누구? f. f의 1을 향해 오른쪽으로 보내보면 요렇게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따라 들어오면 요 값은 어디? 0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다들 알아듣고 있는 거지? 0이라는 높이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따라서 0 플러스가 된다. 0 플러스. 누가? 얘가. 0 플러스. 그러니까 g 0 플러스의 값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g의 0의 오른쪽을 향해 들어와 주면 얘의 목표 지점은 1이 된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조금 골치가 아파요. 이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뒤에. 그러면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를 둘 다 비교하겠다는 뜻. 이러면 누구야? G2를 향해 오른쪽과 왼쪽이 다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오른쪽은 2를 향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지. 내 얘기 알아듣고 있냐? 1이라는 높이를 향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G는 1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2 마이너스에서는 여기서 요렇게 따라 들어가. 요렇게. 그럼 2를 목표 지점으로 하여 아래에서 위로니까 G는 2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 값이 여기 F의 정의역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F1-1의 왼쪽 들어오면 이거는 1이고요. 2-는 2를 향해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그 목표 지점도 1이 된다. 그래서 1 서로 같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 값은 1이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좀 해놔야 돼요. 훈련을 해놓읍시다. 갑자기 그냥 다 이해했어, 나 저거 알아,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시험에 닥치면 순간 오개념이 나올 수 있다니까. 다 경험담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벌써 여러 번 얘기한 건데요. 얼핏 생각하면 t 무한대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에 적용을 시키면 이 값이 극한값이 1이거든. 1인데 그래서 얘가 f1이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어느 경우냐면요, 리미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들어갔을 때, 안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이때는 이게 f1이 맞아. 그런데 리미트가 직접 이 함수에 걸려있는 것과 간접적으로 이 함수에 걸려있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서의 문제에서 얘가 뭐를 따라가는데 그걸 여기다 적용시켜서 다시 f를 뭘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이 x 이퀄 2라는 리미트가 f의 건너편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하나의 gx라는 함수가 있고 그 gx가 gt죠, 정확히 말하면. gt가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쪽을 따라 이렇게 쫙 가게 되는 얘는 1을 향해서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1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원래 풀어야 되거든. 정의로 따지자면. 근데 야, 이거 하나 풀려고 유리함수를 2개씩이나 그려야 된다면 그건 출혈이 너무 크잖아. 유리함수가 쉽게 그려지는 애도 아니고 지금 또 다 까먹었다고 스스로들 믿고 있지. 유리함수 기회 될 때 한번 봐요. 내일 아마 나올 테니.
이제 그러지 말고 요령이 요거를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f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을 f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 빼기 3 이렇게 한 다음에 f 1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3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 리미트가 바깥에 걸렸을 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가 f 안에 이 여기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때 요 녀석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진짜 0이 되는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0에 가까워지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1에 좌극한이 된다. 1 마이너스가 된다. 요 부호 때문이에요. 요 부호 때문에 요게 0으로 가면 이걸 F1 마이너스로 봐주셔야 되고 따라서 1의 왼쪽으로 쫓아 올라가서 값이 2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분의 4t 마이너스 1은 ft 마이너스 2분의 4 괄호 열고 t 마이너스 2 하고 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7. 이게 플러스 1이었구나. 플러스 9가 되죠. 그래서 f4 플러스 t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 그러니 t를 이제 양의 무한대로 또 보내보면 이게 0으로 가는 거 맞는데 거기에 양수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얘가 f4 플러스랑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4의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요 값을 1이라고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2 빼기 1 해서 3이 정답이고, 이걸 자꾸 극한값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섞여 있으니까 맞는데 요 놈이 2라고 이렇게 써버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출 문제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요령 위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나한테 혼란을 주려고 x제곱분의 1을 곱하기로 해놨는데 실상은 x제곱이 밑에 가 있는 게 맞잖아요. 이게 분모에 가 있는 게 맞고 fx-2x제곱 equal 0라 한다. 자, 진우야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안 그래도 무한대로 달리는 녀석인데 그 값이 0이 되었다는 건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보다 빨랐다는 소리죠. 분자보다 빨랐다. 그러니까 요 녀석은 얘가 2차의 속도로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려면 얘는 1차 이하의 차수여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fx의 1차식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2x제곱으로 시작하는 건 확실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fx가 x에 대한 2차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0취급, 이거 0취급, 이거 0취급을 당해요. 자기보다 느린 차수에 무한대는 빠른 차수가 0취급을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실제 개수가 2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똑같아서 약분이 되는데, 그러니 요 개수의 비인 2분의 5가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이제 누군가가 나의 풀이를 보냐 안 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풀이.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서술형에 나왔을 때와 아닐 때의 풀이가 다르다. 서술형에 나오면 깔끔하게 gx는에서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치환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대상이 두 개 필요한 거지. fx는 3, 그 다음에 리미트 hx는 마이너스 9 이렇게요. 리미트 hx는 마이너스 9. 그러면 이 hx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 fx 마이너스 2gx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부터 리미트 gx는이 바로 정리가 가능한데 gx는 괄호 열고 자 gx는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fx 마이너스 hx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다음에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넣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다 3을 여기다 마이너스 9를 그럼 12가 되고 2분의 10이니까 그래서 6이다. 이게 이제 논리적 오류가 없는 풀이에요. 응? 근데 그러면 별해? 아무도 내 풀이를 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2g는 마이너스 9 이런 다음에 여기다 그냥 3 이렇게 넣으면 끝나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아주 미세한 얘기인데 잘 들어. 미세한 얘기인데 우리 극한의 성질 중에 리미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을 때 리미트 fx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gx가 된다의 성질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가 분배되는 거지. 진우야? 뭔가 또 흐트러지고 있어. 내가 너를 부르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 정신 차려. 근데 이게 성질인 이유가 뭐냐면 리미트 fx가 수렴하고 리미트 gx가 수렴할 때만 이 전제 하에만 성립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리미트는 수렴하지 않으면 함부로 분리시키면 안 돼.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나중에 미분 계수의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해. 그래서 지금 요거 봐. 리미트 fx 마이너스 2gx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3을 이렇게 뻑 넣으면 돼. 이런 다음에 이거 정리해버리면 gx는 6 나오는데 그냥 거기다 리미트 슬쩍 붙였다 이렇게 해. 아무도 내 풀이를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해 라고 해도 답이 나오지. 근데 진짜로 내가 이렇게 쓰잖아. 진짜로 답지에 서술형이었는데 답지에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거 빵점 나와요. 답 맞았잖아요. 과정에 너무 확실하게 틀린 게 있는데 답이 맞으면 무슨 소용? 답 점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답 점수는 과정을 차라리 안 쓰면 얘가 어찌어찌하여 풀었구나가 되지만 과정이 틀린 게 확실한데 답이 맞아봐야 점수를 못 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fx가 수렴하는 것은 확인이 됐어. 그런데 gx 수렴하는 거 확인됐어? gx가 수렴하는 게 확인이 안 됐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얘가 뭐 수렴하는 두 함수 fg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근데 나한테 준 조건이 이게 다야. 그 gx가 지금 이 문제의 논리 안에서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신을 안 줬어.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다 3을 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리미트를 분리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전제를 지키지 않은 이 공식의 사용은 위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아무 문제가 없나요? 내가 이 덩어리를 치워야잖아. 그러면 hx가 수렴하는 건 확실하잖아. 그리고 gx를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를 걸었는데 그럼 리미트는 누구하고 누구한테 걸리는 거야? f와 h에 걸리는 거지. 이건 f 수렴, h 수렴 확인해 줬잖아. 그러니까 리미트가 분배돼도 되는 거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야. 이성질이 수렴하면 GX는 당연히 수렴해야 돼. 이거 증명할 수도 있어요. 해주세요. 증명을 곧 할 거야.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만 하고 써야 되는 거긴 한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만 논리의 수순이 틀리면 그 풀이 자체도 틀린 것으로 하는 게 수학이다. 주의. 그래서 오늘 아까 지수도 얘기했지만 서술형 같은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여 F'3을 구하시오 라고 할 때는 진짜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 저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알아요? 그런 다음에 팍 미분 때리고 거기다가 3 뚝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라고, 그냥. 이게 되게 예민한 선생님들 많아, 이거. 알겠지? 뭐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 쓰지 말라는 거랑 비슷해. 그런 얘기야. 만약 그런 거 없으면 안 배운 거 서술형 써도 돼요? 서술형에. 그런 말이 없으면 로피탈 정리가 써도 돼요? 쓰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래? 교과 과정에 없는 걸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명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내고 그냥 극한 문제를 내셔. 그럼 너희는 정의로 풀어야 되는 거라고. 자, 이거는 x분의 fx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기에 이렇게 x분의 1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얘를 하나의 문자로 바꾸기 위해 나머지를 모두 변환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지. x분의 1을 t로 치환.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t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이제 주어진 극한은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 ft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고, 통분하시면 t분의 ft 마이너스 t t분의 2t 마이너스 1. 그래서 t가 양의 무한대로 뻗으니까 0이 아닌 게 확실하고, 그래서 리미트 2t 마이너스 1분의 ft 마이너스 t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 이것도 뭐지? 이것도 정해는 분모 분자를 1분의 4 해가지고 잠깐만. 아니네. 이거 정리할 이유가 없었네. 질문이 x분의 fx였네. 이런. 그렇네. 이게 질문이었네, 그냥. 그런데 얘가 수렴이고 얘가 수렴함으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ft 말고는 나머지는 다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혼자 0으로 감을 감안하면 2분의 이게 4이다 해서 넘기면 그냥 답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뒤까지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난 이렇게 안 풀었기 때문이지. 어떻게 했냐면 t분의 ft 마이너스 t t분의 2t 마이너스 1 지우고 이게 4이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짧게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t에 대한 1차의 무한대, 개수는 2. 그럼 얘가 t에 대한 1차의 무한대, 근데 4로 수렴해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 녀석이 8t가 되어야 해. 8t. 여기가 t에 대한 1차식이고 2t니까 2t분의 8t에서 4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요 녀석이 9t 블라블라블라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9t의 뒤에 상수항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질문이 9x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해봐야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비만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9t라고 해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썼던 문제다. 아 나이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극한의 성질, 그래서 리미트 fx가 알파이고 리미트 gx가 베타이다라는 전제를 지키는 가운데 리미트 kfx는 k 알파와 같다. 리미트 f 플러스 마이너스 g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 리미트 f 곱하기 g는 알파 베타 둘의 곱과 같다. 리미트 g분의 f는 베타분의 알파와 같다. 단 g는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다. 이렇게 걸리는 이 극한의 성질이 있어요. 얼핏 들어보면 그냥 실수배와 사칙연산이야. 실수배와 사칙연산이 모두 성립한다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응? 눈에 안 들어와. 근데 그 관련 문항이거든, 이게.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가 모두 수렴할 때 이게 가볍게 다 성립을 한다면 둘이 모두 수렴한다는 전제가 사라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거든. 알겠어? 모두 이 전제가 안 지켜졌을 때의 어떤 상황에는 그러면 다 틀렸다? 아무것도 성립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조건에 따라 때로는 수렴하고 때로는 수렴하지 않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그 발산하는 반례는 또 무엇이며 이런 걸 질문하는 파트라서 상당히 괴로운 파트예요, 여기가. 내가 그 바이블 할 때는 그냥 나중에 깊게 설명할게 라고 하고 가볍게 넘어갔는데, 이거 얘들아 수능 출제 확률이 100%이던 시절이 있어. 이 문제가 이게 지금 함수의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에도 이 파트가 하나 있고 수열의 극한에도 이 파트가 하나 있고 무한급수에도 이 파트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성질 관련해서 묻는 3개 파트 중에 하나가 수능의 출제 확률 100%였어. 100%. 그러면 출제 확률 100%라는 건 뭐야?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 세 개 중에 하나면 33%. 다 똑같은 얘기라고. 전제에 따라 수렴하고 안 하고를 질문하는 이런 걸 합답형 문항 또는 정오 판정 문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재수생 입장에서는 100% 나올 문제는 반드시 하나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던 파트냐면 이런 명제들, 참거진 명제를 모아서 프린트로 한 5장, 6장 이렇게 주는 거야. 그 5장, 6장 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문장짜리가 몇백 문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몇백 개를 나열하고 그걸 다 외우라고 하던 시절이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출제 확률이 100%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로 바뀌었어. 이제 비중이 확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르긴 파트가 된 거야. 하나하나 다 외우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단원인데 그렇다고 생판 준비를 안 하자니 나올까봐 두려운 단원이 되는 거지. 좀 골치 아픈 단원이에요, 얘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처럼 이걸 쫙 나열해가지고 하나하나 발레 다 생각하고 외우고 이럴 수는 없고, 이렇게 한 번씩 지나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유명한 발레라던가 유명한 명제 같은 걸 좀 외워두는 걸로 하자고. 요령도 좀 익히고요. 자, 보세요. 리미트 fx가 수렴한데, 존재한다가 수렴한다야. 리미트 fx가 수렴하고, 그리고 그 fx와의 곱인 gx가 수렴하면 gx도 수렴한다. 자, f가 자체로 수렴하고 f와 g의 곱의 함수가 수렴하면 요 g만 단독으로 봐도 수렴한다. 수렴한다. 라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가 3으로 수렴해. 근데 gx가 2로 수렴해. 그러면 이 결과는 6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얘가 6으로 수렴하면 gx는 2로 수렴해요.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로 속아라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되는 사례를 보여준 거고,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일단은 뭐지?
안 된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야. 안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이것의 반례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반례가 굉장히 유명하다. 반례가 유명하다. 그게 뭐냐면 0으로 수렴하는 거죠. fx가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fx가 0으로 수렴해 가잖아? 그럼 gx가 이제 진동을 시작하는 거야. 이게 가정이야, 가정. gx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뛰는 애야. 이 진동하는 건 발산이거든. 그런데 옆에 있던 fx가 0을 향해 쪼로로로로니 들어가면 1에다 0을 곱해도 0이 되고 마이너스 1에다 0을 곱해도 0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0으로 수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gx가 존재하지 않고도 gx를 발산시키고도 이 두 개는 둘 다 수렴할 방법이 있다라는 거다. 이 유명한 반례가 바로 수렴하는 한 대상이 0일 때야. 이걸 기억해 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를 만나. 그럼 또 한 번 적용해 보는 거지. fx가 0으로 수렴해. 그럼 fx가 0으로 수렴해.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아무리 띄워도 1분의 0도 0이고 마이너스 1분의 0도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지. 하지만 gx는 발산하고 있지.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동시에 쓸 수 있는 반례가 바로 리미트 fx가 0으로 가고 리미트 gx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봐봐. 디귿번 봐봐. 디귿번에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f, g, g분의 f, g분의 f. 요 분모 분자의 위치를 서로 바꿨을 뿐이지. 예. 그러면 얘도 그러면 틀렸네. 예, 맨날 봤으니까. 가 아니라는 거야. 위치를 잘 봐요. 우리가 반례 사례로 들었던 gx가 0으로 가는 건에 대하여 이번에는 어디가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면 이 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수렴할 방법이. 그게 뭐지? f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0분의 0으로의 속도가 똑같으면 수렴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gx가 0으로 갈 때 fx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fx가 존재한다는 것의 반례로 gx가 0일 때가 될 수가 없다. gx가 수렴하면 fx도 반드시 수렴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니는 틀렸고 디귿은 맞아요. 요런 스토리다 이게. 하나만 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반례 중에 되게 유명한 셀럽 같은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반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f, g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물론 1과 마이너스 1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야. 010101로 진동시켜도 돼요. 101010으로 진동시켜도 되고 좌우지간 둘이 서로 교차되었다라고 해봐. 그러면 fx 값 존재하지 않아요. gx 값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f 더하기 g를 하면 요렇게 더해도 0이고 요렇게 더해도 0이고 요렇게 더해도 0이고 요렇게 더해도 0이기 때문에 f 더하기 g만은 수렴시킬 수가 있다. 알겠죠? 이렇게 서로 엇갈려 진동하는 두 개의 발산하는 함수가 합쳐져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고등수학 하 때 대우명제 배웠는데 이게 거짓이면 지금 이 문장이 거짓이면 이것의 대우도 거짓이지. 대우 잘 생각해봐. 리미트 f 더하기 g가 수렴한다면 리미트 fx도 수렴하고 리미트 gx도 수렴한다. 거짓이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요거는 대표적으로 또 참으로 우리가 외우는 애 중에 하나예요. 외우는 애 중에 하나. 어떤 개념이냐면
딱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봐. 리미트로 연립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 리미트로 연립 방정식을 만든다. pfx 더하기 qgx pqrfx 더하기 sgx. 자, 이렇게 두 개가 수렴하고 수렴하면 f와 g에 대해서 실수배 있고 실수배 있고 실수배 있고 실수배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자유자재로. 근데 딱 연립방정식처럼 생겼지. 이게 수렴하고 이게 수렴한데,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리미트 fx도 수렴하고 리미트 gx도 수렴한다. 다시 말해, 두 수열이, 두 함수가 각각 수렴해야만 한다예요. 각각 수렴해야만 한다. 이걸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증명할 때 진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어떻게? 얘를 hx로, 얘를 kx로 치환한 다음에 여기 있는 fx와 gx를 k와 h에 대한 두 함수의 연립식으로 바꿔줘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런 다음에 각각을 수렴시키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것도 일종의 연립방정식이지. f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f-2g가 수렴한다. 그렇다면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대표적인 틀린 명제고, 니은번도 대표적인 맞는 명제다. 이 문제들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이렇게 대표적인 문장들만 나온다고. 이 디귿번 잘 읽어봐,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했던 얘기에서 발례를 막아 놓은 거예요. fx가 수렴하고 fg가 수렴하면 gx는 수렴한다의 발례가 fx가 0으로 가는 거였잖아. 예, 그거를 막아버렸어요. fx가 수렴하고 fg가 수렴하는데 그 fx가 0으로 수렴하진 않아. 0 빼고 어떤 숫자로 수렴해야 한다면 그때 gx는 존재하는 것이 맞다. 수렴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gx가 발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바로 fx와 gx가 0으로 수렴하는 애였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샌드위치 공식에서 등호 하나 들어가는 거, 이게 핵심이니까요. 등호 들어가는 게 핵심이니까 저 등호 빠지면 그냥 틀린 문제다. 그리고 이거 지금 아직까지 이 문제가 보이진 않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아무렇게나 수렴시킨 다음에 이거 빼먹으면 틀려요. 이거 단.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 명제는 틀린 명제야. 분모가 0 되는 거 막아야 된다. 다음에 이 뒤로 할 말 많은데? 자, 이거는 이제는 우리에게 무기가 여러 개가 생긴 거죠. 0분의 0꼴이 수렴한다니까 이 자리에서 왼쪽 fx를 보고 에게게 저거 x로 묶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네 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빠른 거죠. 이렇게 가서 0 집어넣으니 2k이고 2k가 8이고 그래서 4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저 식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 자리를 바로 로피탈의 정리, 아래를 미분하면 1, 위를 미분하면 f', f' 0이 8이네. 이게 조건이 f' 0이 8이니 얘를 바로 미분해서 3x제곱 더하기 2k, 거기다가 0 집어넣으면 2k, 그 2k가 8이다, k는 4이다. 이렇게 이제 로피탈의 정리 미분법을 알고 있으니까 로피탈의 정리라는 무기가 생겼고 그 무기를 극한해서 사용해도 된다. 물론 서술형일 땐 안 된다. 얘가 그런 케이스죠. 이 아이의 정해는 여기로부터 수렴하는 극한값에서 두 개의 조건을 얻는 거였지. f-2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그 자체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과 여기서 이건 이제 고맙게도 되게 잘 보이게 해놨는데 fx로 묶었더니 f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는 f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서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가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요 녀석이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1꼴 그러니까 요만큼을 4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값들이 수렴하게 되면 전체 수렴값을 알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f-2는 1이고요.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래서 4가 되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다. 이건데 F 마이너스 2가 1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저거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0이면 어떡해. 아무튼 근데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내주겠냐는 거지. 실제 문제에서는. 그럴 때 이제 귀찮으면 우리에게 가진 또 하나의 무기. 얘를 일단 f-2가 1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로피탈였으면 f'-2가 4다를 아는 것. 요 두 개를 챙기고 저건 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놈한테 로피탈의 정리를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fx는 마이너스. 근데 로피탈의 정리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도 봤지만 fx 마이너스 1과 fx의 x제곱 마이너스 4면 이건 뭐하러 달고 다니겠니? 지워지게 뻔한 앤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미분. 그러면 f'(x) 이 상태에서 미분. 그럼 2x 그리고 여전히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이제 0분의 0꼴은 없어졌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은 마이너스 4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은 4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적당히 정리할 때까지 정리한 다음에 제일 간단한 형태에서 로피탈의 정리 이렇게 유리화. 물론 루트 함수의 미분, 미적분에 있는 루트 함수의 미분까지 알면 저것도 로피탈의 정리 써도 돼요. 근데 더 느릴 거야 아마. 요거는 이제 또 옵션이지. 이거는 뭐 별다른 옵션은 아니고 그냥 거의 대등한 두 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x가 4로 갈 때 이 루트 x 마이너스 2 부분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와 루트 x 플러스 아이고 뭐야 이게 루트 x 플러스 1을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해서 여기 나온 x 마이너스 4를 지워 버리려는 어떤 노력이요. x가 4로 갈 때 x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4의 fx 루트 x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4 넣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옵션 하나와 또 하나의 옵션은 우리가 이미 지수의 확장을 배운 사람들인데 x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만 루트 x 마이너스 2와 루트 x 플러스 2로 왜 인수분해가 안 되겠냐. 얼마든지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러니 얘를 루트 x 마이너스 2와 루트 x 플러스 2로 요렇게 인수분해한 상태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에서 지워버리고 0분의 0꼴을 지워버리고 x4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다. 12가 정답이죠. 마찬가지요. 이거는 뭐
세제곱근 루트 x 오랜만에 보는 앤데 예, 세제곱근 루트 x 그러니까 0 헷갈리는 사람들은 부탁인데 자기가 0 자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쓰세요. 이렇게 한번 쓰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아니지? x구나. 어? 에이씨. 그냥 할 때만 해줘. 오케이. 수업 여기까지.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x의 3분의 1, 즉 세제곱근 x의 3승과 2의 3승으로 이렇게 본 다음에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으라고. a 자리에 이거를, b 자리에 b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x 3분의 1 빼기 2에 x 3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x 3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오래돼서 헷갈릴 수 있다. 이해한다. 근데 연습해라. 연습해라. 이게 a 빼기 b에 a의 제곱 더하기 ab의 더하기 b의 제곱 한 거다. 이것도 역시나 눈에 바로 보이면 좋은데 이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는 치환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번 더 거쳐가더라도 꼭 이렇게 좀 치환을 해주라. x 이퀄 마이너스 t.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t는 양의 무한대로 간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게 양의 무한대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는 거야. 그럼 t제곱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t. 이거 노리고 한 거지 뭐. 여기에는 마이너스 t 들어가요. 그럼 4t 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플러스 t. 자, 그 다음에 무턱대고 유리화하면 바보라 했다. 이게 루트가 나왔다고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요게 1차, 요게 1차, 그리고 여기 개수 1, 여기 개수 2 이러면 유리화 안 하는 거라고. 차수와 개수가 똑같은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예민한 꼴에서만 유리화를 하는 거다. 지금은 얘가 당연히 빠르다. 이건 어차피 0 취급당할 테고 루트 t제곱이 t니까 t-2t 계산하면 돼. 여기도 이거 0 취급, 이거 0 취급하고 2t 플러스 t니까 3t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부탁한다. 실수하지 마라. 됐고. 자, 마지막. 요거 준비 안 해두면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치환하라고. 웬만하면 치환해라. x를 마이너스 t로. 그러면 인마가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는 알파가 된다. 그래서 요놈도 치환을 해주면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3 f 마이너스 t 분의 루트 f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f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제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필요한 거니까 분모 분자에 동시에 마이너스 t를 나눠주면 3분의 f 마이너스 t에 나누기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는 이제 각각을 분리해서 자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에다 치자.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t가 걸리는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요 아이가 마이너스를 놓고 마이너스를 이 자리에 두고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t 제곱분의 ft 플러스 t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는 알파로 수렴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래 차수가 한 차수 더 높으면 그냥 결국 0으로 가는 거잖아. 어? t분의 f-t가 알파로 수렴하는 건 맞는데 옆에 t분의 1이 하나 더 있으면 얘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건 0으로 가죠. 그리고 이건 약분되면 1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결과가. 그리고 이제 얘는 알파, 얘도 3알파, 이게 4이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알겠냐? 주의할 것. 여기까지 하겠어요.